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기업 공부도 좋고 다 좋은데 주식 공부를 해야 돼요. 주식에 대한 공부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기업 공부를 한다는 거는 아까 강남오리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기업을 길게 끌고 가는데 좋은 거지 이 기업을 매수를 하는지 매도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마 아시겠지만 직장인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는 편이라고 알고 있어요. 상위 0.1% 어떻게 본인의 스케줄 관리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거를 한번 얘기하셨겠지만 이베스트에서 보통은 제가 한 4시 반에서 5시 정도면 일어나요. 4시 반에서 5시 반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거는 네이버 뉴스를 봐요. 네. 네이버 경제 카테고리에서 어떤 뉴스가 공통적으로 많은지 제일 먼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핀비즈닷컴에서 전날 미장을 체크를 해요. 왜냐하면 한국은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네. 미국 증시랑 중국 증시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중국 증시야 사실 한국 시간과 몇 시간 차이가 나지 않는 걸로 열리지만 미국 시장은 우리랑 갭이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장이 한국 시장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쳐요. 그러다 보니까 핀비즈닷컴을 꼭 봐서 어떤 섹터가 올랐고. 좋았는지 내렸는지 꼭 확인을 해요. 그거를 확인을 하고 환경 컨센서스에는 대부분 7시에 8시가 돼야 리포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뉴스를 다 체크를 하고 내가 오늘 봐야 될 종목을 미리 체크를 다 해놔요. 예를 들어서 핀비즈닷컴을 보고 어떤 섹터가 좋았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섹터를 쭉 보고 그래서 미리 스케줄 정리도 다 해놔야 되거든요. 왜냐면 보통 월초나 월 말에 스케줄 자체가 이미 다 나와요. 네이버 증권에서 봐도 되고 아니면은 어플로 봤을 때는 증권사 어플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일단은 스케줄러에 다 정리를 해놔요. 내가 볼 수 있는 예를 들어 핸드폰을 활용을 해도 되고 저는 약간 아날로그 형식이라서 손으로 적는 걸 좋아해요. 그래야 외우기 때문에 손으로 다 적어놓고 그거를 오늘은 어떤 일이 있고 이거를 다 체크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 실제로 장이 열렸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준비를 하고 장이 열리면 멍하거든요. 아무것도 뭘 해야 되지? 준비했는데 뭘 해야 되지? 이거를 제가 처음에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적고 이거를 같이 보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스케줄과 연관을 지어서 매매를 할 수 있었던 거지 이거를 안 해놓고 그냥 계속 보기만 했을 때는 장이 시작되었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머리가 하얘지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야, 그러면 이제 딱 세팅해놓고 그러니까 이제 아침 9시 전까지 해서 네네. 미국장 정리하고 미국장 보면서 거기에 따라 그 섹터에 맞는 우리나라 국내 종목들 정리해놓고 그렇죠. 땡 되면은 그때 매매를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매매를 시작하는데 제가 네. 출근 시간이 남들보다 좀 늦어요. 네. 몇 시에 출근했어? 집에서 9시 반에는 나와야 돼요. 그럼 30분의 시간 있네? 30분의 시간 동안 제가 단기 트레이드를 해요. 그래서 네. 보통은 그러니까 전날에 봐놨던 종목이나 이번 주에 이슈가 되는 종목들이 있겠죠. 그거를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그 다음에 그 전날의 미국 증시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오늘 아침에 봐놨던 종목 하나 그 다음에 내가 좋게 보는 종목 하나 이렇게 총 4개를 항상 컨택을 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는 오늘 기준으로 해서 LNF 주총이 있다. 그러면은 오늘 실제로 제가 LNF 매매를 했거든요. 네. 장초에 매매를 했어요. 네. 그리고 전날의 미 증시에 굉장히 2차전지가 좋았어요. 좋았죠. 그래서 2차전지 관련된 근데 2차전지 중에서도 LFP 관련된 기업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LFP를 봐놨고 그 다음에 제가 평소에 보는 지금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제 생각에는 배터리가 좋으면은 로봇이 가라앉아요. 근데 돈이 수급이 왔다 갔다 수급이 한다? 왔다 갔다 거려요. 그러니까 돈은 한정돼 있으니까 오늘 특징이 딱 그거였어요. 2차전지가 살짝 조정을 보이니까 로봇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오늘 뭐가 있었냐면 어제 반도체 칩스법 네. 관련돼서 법안이 통과가 있었거든요. 네네. 오늘 나왔는 게. 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주가 마지막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3개 다 먹었거든요. 쉬는 시간에 아침에 시작해서 네. LNF를 매매해서 조금 먹고 네. 그 다음에 나와서 2차전지가 눌리니까 로봇으로 들어가서 조금 먹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반도체가 움직이니까 반도체 종가 베팅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 대부분 화장실은 가시잖아요. 네, 그렇죠. 화장실에 갈 때 체크를 하는 거죠. 보통 저는 내가 오늘 너무 바빠서 장을 못 볼 것 같다라고 하면은 장 시작하기 전에 3%의 매도를 걸어놔요. 수익 3%권. 근데 보통 저는 시작할 때 매매를 할 때는 네. 이 정도 수급이 왔을, 이 정도 가격대가 왔을 때는 여기서는 제대로 된 슈팅 구간이다 이런 거를 정해놓기도 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매수 자리가 있어요. 네. 어떤 뭐 말 하나 가장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내가 가장 거는 기다렸던 매수 타점. 매수 타점 딱 9시에 됐다. 근데 내가 원하는 타점인데 기다렸던 타점. 일단 제일 먼저 그러니까 내가 매수를 들어가는 거는 그 섹터 자체에 수급이 들어와야 돼요. 바스켓 매매라고 하죠. 프로그램 매매가 들어왔을 때 일단 프로그램 매매 들어오고 그 다음에 차익 비차익이 모두 다 플러스가 돼야지 조금 더 확실히 비중을 실어요. 어떤 거냐면 그렇게 두 개가 들어왔을 때는 수급이 많기 때문에 내가 먹을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가 만약에 마이너스거나 한 개만 플러스다라고 하면은 매매를 하지 마요. 매일 매매를 하지 않아도 돼요. 시장이 좋을 때만 매매를 해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볼 수 있는데 그 말이 맞는 말이죠. 맞아. 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매매 중독이거든요. 매일 매매를 무조건 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실패가 굉장히 많이 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매일 매매를 해야 되는 매매 중독이긴 하지만 매매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이 차익 비차익이 플러스일 때만 매매를 해도 손실은 안 보거든요. 최소 거의 손실 볼 확률이 적어요. 왜냐하면 시장에 돈이 많이 돌기 때문에 웬만한 내가 예를 들어서 전날에 테슬라가 많이 올랐다 그러면 2차 전지가 당연히 좋아요. 근데 급등을 했을 때 들어가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근데 네. 전 꼭 급등할 때 잘 들어가더라고요. 맞아요. 전 진짜 전 차트 공부 좀 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있어요. 저는 ROE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고 EV, EBITDA가 뭔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개념을 제대로 안다고 해서 수익을 내는 건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네. 그 말이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EV, EBITDA가 뭔지, ROE가 뭔지, 그다음 영업이익률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전 어떤 걸 보냐면 매출이 증가하냐, 그다음 첫 번째, 그다음 영업이익이 증가하냐, 그다음에 순이익률이 뭐 예를 들어 10% 20%대가 나오냐, 그다음 ROE가 높냐 낮냐. 보통 뭐 높은 거는 두 자릿수고 낮은 거는 뭐 5% 5 이하고 뭐 이런 거 그 정도만 봐요. 근데 뭐 EV, EBITDA 기준으로 해서 뭐 이게 얼마고 PEG가 얼마고 이런 것까지 보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숫자로 2차 전지를 설명할 수도 없고 로봇을 설명할 수도 없고 AI를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런 거는 예를 들어 반도체나 이런 거에는 적합할 수는 있지만 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지표에 얽매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생각보다 1 플러스 1은 2가 아니에요. 주식은 그렇게 예를 들어 공식을 했으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주식으로 다 수익 내지. 맞는 말입니다. 아주 맞는 말입니다. 너무 그런 주식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기업 공부도 좋고 다 좋은데 주식 공부를 해야 돼요. 주식에 대한 공부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기업 공부를 한다는 거는 아까 강남오리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기업을 길게 끌고 가는데 좋은 거지 이 기업을 매수를 하는지 매도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맞아요. 뭐 비중을 더 실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특성들이 있어요. 여름이 되면은 선풍기 관련된 신일전자가 오르고 그 다음에 계절적인 특성 그런 것들에 대한 주식 공부를 해야 되지. 그리고 또 어떤 대부분의 주식들은 특성이 있어요. 급락이 나오면 뭐 두 번의 급락이 나오면 한 번 반등을 주는 그런 주식들의 특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공부해야 되지. 기업 공부를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많이 한다고 해서 수익률이 더 좋은 것도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한 종목을 예를 들면 에코프로 박사나 2차전지 박사들이 에코프로를 가지고 500% 600% 내진 않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떤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나이가 40, 50대인 분들이 오히려 수익을 더 많이 내요. 근데 그런 것들처럼 주식을 무조건 많이 공부한다, 그러니까 기업을 많이 공부한다고 해서 수익을 많이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기업 공부보다 주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공부를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저도 좀 그런 필요성을 되게 많이 느껴요. 하진 않고 있는데
특히 수급적인 수급, 심리 좀 이런 거를 좀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하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제일 이렇게 자만심에서 눌러주는 친구가 전업 투자자 친구가 있어요. 지금 한 15년 된 친구인데 고2 때부터 했거든요. 와. 근데 주식을 그 친구- 고2 때부터요? 고2 때부터 전업을 했어요. 야, 그래서 빠르다. 그 친구가 항상 하는 말이, 제가 탱고픽에서 항상 글을 리포트를 쓰고 했을 때, 네가 애널리스트가 될 것도 아니고 네가 원하는 거는 주식 수익인데 왜 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공부를 하냐,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지,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친구 말을 들어보면 그때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지만 지금은 이해를 하는 게, 내가 기업 공부를 했을 때 길게 끌고 가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새로운 종목을 매도를 할 때는 난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특히나 여러 종목을 공부할 수 없어요. 한 종목이나 두 종목을 깊이 공부를 하는 걸 할 수 있지. 근데 만약에 기업을 깊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 종목을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 시야가 점점 좁아져요. 시야가 굉장히 좁아져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 과거의 저랑 지금의 저를 비교하면은, 과거에 저는 2차전지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2차전지가 눌릴 때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멍하게 가만히 있었어요. 무기력하게. 이렇게 가만히 어쩔 수 있었어요. 없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바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는 기업 공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그런 정해진 루틴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장이 시작되었습니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2차전지가 눌리고 있으니까 내가 반도체를 봐야 될지 로봇을 봐야 될지 이런 걸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현타가 왔어요. 그때 슬럼프가 왔는데 친구랑 술을 한잔 하면서 이제 묻고 싶은 걸 다 물어봤어요. 내가 왜 아무것도 못하지? 그러니까 내가 전에 얘기했던 거 기억 안 나냐. 나는 너한테 분명히 기업 공부보다는 주식 공부. 주식 공부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는 이 기업 공부가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했던 거 기억 안 나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선 긋기도 해보고, 근데 그 선이 어떻게 보면 인간 지표와 굉장히 관련이 깊거든요. 똑같이 선을 꺼요, 대부분. 네. 같은 유튜브를 보고 대부분 선을 긋는 것도 비슷하고 지지랑 뭐 저항이 어떻고 이런 것도 비슷한데, 대부분 그 지지랑 저항이 다다랐을 때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지랑 저항이 남들이 보는 거랑 내가 보는 거랑 틀리지 않거든요. 그냥 어떻게 보면 심리 싸움이에요, 주식도.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에코프로 친구한테 어떤 조언을 했냐고 했을 때, 그렇게 몇 개의 악재가 겹쳤을 때는 심리가 무너지거든요. 그 심리가 무너졌을 때 나와야 돼요. 근데 그 그러니까 기업 공부를 깊이 한 사람의 문제점이 여기서 나타나요. 이 기업이 좋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무조건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리는 거예요. 수익을 반납을 하고.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6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0만 원 하는 그쵸. 그런 그런 종목도 있고, 그런 거 맞죠. 또 하나 특별히 예를 들면 OCI 같은 기업이죠. 그 기업은 굉장히 공부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기업은 맞아요. 네. 근데 그렇게 주가가 하락했을 때도 과연 지금의 믿음이 있을 수 있냐 라는 것도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가치 투자자도 아니고 장기 투자자도 아니에요. 그냥 트레이더예요. 트레이더기 때문에 내 생활에 맞는 투자를 해야 돼요. 가치 투자가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트레이더가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가치 투자자보다 저는 많이 벌었다고 자신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만은 하진 않아요. 근데 서로의 자기한테 맞는 투자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복잡한 매매를 하기 싫다. 그러면은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해줬다가 잊을만 하면 수익을 예를 들어 500%, 600%의 수익 실현을 하겠다. 라는 정확한 기준이 없다면 절대 그 사람은 못 팔아요. 대부분 저한테 조언을 블로그를 통해서 많이 하시는 분들이 네. 지금 팔아야 돼요, 지금 사야 돼요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팔아라고 해도 못 팔거든요. 그걸 알아요. 사라고 해도 못 사는 것도 알아요. 그냥 물어보고. 우리 그냥 물어보고, 네, 그냥 물어보는 거죠. 자기랑 생각이 똑같으면 그대로 하는 거고, 자기랑 생각이 다르면 다른 사람한테 더 물어봐요. 근데 절대 내가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네, 맞아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한테 맞는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2차전지가 좋은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저는 무조건 맹신을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포트폴리오를 분산을 하기 이제는 시작을 했고 왜냐하면 너무 추앙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제 기준에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저도 어떤 사람을 추앙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은 이미 뭐 도망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잠수라고 해야 되는지는 표현을 못하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좋을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하지만 실제로 시장이 안 좋아졌을 때는 그 사람들은 대부분 사라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기업을 특정하는 것도 아니지만 시장이 안 좋을 때도 무조건 대비를 해야 돼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저도 숫자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처음에 강남오리님이 방송을 했을 때 숫자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볼까라고 싶어서 접근을 했고 근데 그런 접근 방법이 저한테 도움이 됐어요. 진짜요? 그래서 실제로 매출액이 늘어나는 거랑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걸 보는 거를 강남오리님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가장 기초적인 거니까. 기초적인 네. 겁니다. 근데 전 그 기초적인 거를 할 줄을 몰랐어요. 대부분 그냥 어떤 제가 핫한 금양이라는 기업도 리포트를 써서 올랐기도 하고 그다음에 나노신소재도 꽤 좋은 수익을 냈었고 진짜 아까도 이제 저희 강남오리 추천 끝나고 나서 구독자 저 포함해서 5명 이렇게 모여서 대구 남자님의 종목들을 얘기했었어요. 네. 금양, 네. 그리고 나노신소재, 네. 윤성. 네. 미쳤다. 어떻게 된 거냐. 비결이 뭘까 대체? 주식으로 돈 어떻게 버는지 방법 다들 아시겠죠? 자, 이제 수익 내러 가시면 됩니다. 근데 쉽지 않죠. 들으시면서 공감하는 부분도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 봅니다. 참고로 영상에서 대구남자님이 말씀하신 지표에 좀 얽매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또 저이기도 합니다. 저는 기업 공부와 주식 공부를 구분해서 해야 한다는 말이 참 중요하게 들렸고요. 근데 대화가 끝나고 집에 오면서 주식 공부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구남자님께서 의도한 주식 공부는 주식의 특성, 뭐 수급, 차트 심리, 뭐 이런 것이었겠지만은 저에게 있어서 주식 공부는 밸류에이션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그 밸류에이션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기업 공부와 밸류에이션은 또 별개이니까 뭐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많은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제 채널을 항상 후원해주시는 경수님, 옥상댄스님, 그리고 이영웅님, 바이스님, 그리고 김다경님, 조성민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